같은 김치통. 한 사람은 며느리 생각하며 일주일을 담갔고 다른 한 사람은 시어머니 생각하며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상처받았습니다. 같은 사건, 두 개의 진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진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시어머니 김순자님의 시선입니다. 시장에서 배추를 고르는데 옆에서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순자 씨, 김장해요? 아니, 며느리 주려고 조금만 담그려고. 며느리 좋겠네. 요새 시어머니가 김치 담가주는 집이 어디 있어. 나는 웃으며 배추를 골랐다. 속이 꽉 찬 것으로 10포기. 며느리네 식구가 넷이니까 한 달은 먹을 양이었다. 집으로 돌아와 배추를 다듬었다. 겉잎을 벗기고 뿌리를 자르고 반으로 갈랐다. 소금물에 담그면서 며느리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봤을 때 얼굴이 좀 수척해 보였다. 아들한테 물었더니 요새 입맛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김치를 담가주기로 했다. 내 김치는 동네에서 소문났으니까. 저녁마다 배추를 뒤집어줬다. 골고루 절여야 맛있으니까. 이틀을 그렇게 보냈다. 3일째 되는 날 아침 배추를 건져서 물에 헹궜다. 서너 번 헹구고 소쿠리에 받쳐 물기를 뺐다. 오후부터 양념을 만들기 시작했다. 고춧가루, 다진 마늘, 다진 생강, 멸치 액젓, 새우젓, 설탕, 무채를 썰고 쪽파를 썰어 넣었다. 양념을 버무리는데 손이 얼얼했다. 고무 장갑을 껴도 고춧가루가 스며들었다. 배추 한 포기, 한 포기, 사이사이에 양념을 넣었다. 며느리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손주들도 맛있게 먹었으면 김치를 통에 담고 뚜껑을 닫았다. 4개의 김치통. 나는 흡족했다. 저녁에 아들한테 전화했다. 준호야, 엄마가 김치 담갔는데 가져가. 엄마, 언제 담그셨어요? 며칠 전부터. 오늘 다 됐어. 지연이 입맛 없다며? 내 김치 먹으면 밥맛 돌아올 거야. 고맙습니다. 엄마 주말에 갈게요. 주말? 그때까지 기다리면 김치가 씌어지는데. 그럼 제가 퇴근길에 들를게요. 다음 날 저녁 아들이 왔다. 엄마, 왔어요. 어서 와. 김치 여기 있어. 무겁지? 괜찮아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들이 김치통을 차에 실었다. 지연이한테 냉장고에 바로 넣으라고 해. 그리고 맛있게 먹으라고 전해. 네, 엄마. 아들이 가고 나서 나는 기분이 좋았다. 며느리가 좋아할 것 같았다. 이틀이 지났다.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없었다. 보통은 뭔가 받으면 문자라도 보내는데 나는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했다. 지연아, 나다. 아,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치 받았지? 네, 받았어요. 맛있어? 아직 못 먹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먹어볼게요. 그래, 맛있게 먹어. 오래 두면 씌어지니까 빨리 먹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좀 이상했다. 며느리 목소리가 뭔가 어색했다. 피곤한가 보다. 아들 말대로 요새 입맛이 없는 모양이었다. 내 김치 먹으면 나아질 거야. 경로당에 갔다. 친구들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순자 왔어. 영희가 손짓했다. 응. 나는 친구들 옆에 앉았다. 요새 뭐해? 며느리한테 김치 담가줬어. 너 명절 때 해줬잖아. 입맛이 없다길래. 며느리 좋겠다. 미자가 끼어들었다. 우리 며느리는 김치도 사 먹더라. 내가 담가줘도 안 먹어. 왜? 자기 입맛에 안 맞나 봐.
미자가 씁쓸하게 웃었다. 우리 며느리는 내 김치 좋아해. 나는 자신 있게 말했다. 부럽다. 정숙이가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 생각이 났다. 김치 잘 먹고 있을까? 입맛 돌아왔을까? 며느리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너무 자주 전화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일주일쯤 있다가 물어봐야지. 일주일이 지났다. 나는 며느리한테 전화했다. 지연아, 네, 어머님. 김치 맛있어? 네, 맛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다. 다행이다. 많이 먹어. 손주들도 잘 먹이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기뻤다. 며느리가 맛있게 먹고 있구나. 2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오세요. 갑자기 왜?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요. 점심 먹고 가세요. 그래, 갈게. 나는 기뻤다. 손주들도 보고 며느리도 볼 겸. 토요일 저녁 나는 손주들 줄 과자를 샀다. 백화점에 가서 민준이 좋아하는 초콜릿과 서연이 좋아하는 젤리를 샀다. 며느리한테 줄 건 없나 생각했다. 김치를 이미 줬으니까 과일이라도 살까? 나는 과일 가게에서 배와 사과를 샀다. 집에 돌아와서 옷장을 열었다. 내일 뭘 입고 갈까? 며느리 집에 가는데 너무 후줄근하게 갈 수는 없으니까. 나는 깔끔한 니트와 바지를 꺼냈다. 거울을 보며 입어봤다. 괜찮았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다. 내일 며느리가 뭘 해줄까? 아들이 점심 먹고 가라고 했으니까 며느리가 음식을 준비했겠지. 그리고 김치도 있으니까 김치찌개를 끓일 수도 있겠다. 내가 담근 김치로 끓인 찌개. 생각만 해도 입맛이 돌았다. 나는 편안하게 잠들었다.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샤워하고 머리를 말렸다. 어제 꺼내둔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괜찮았다. 화장을 조금 했다. 립스틱을 바르고 볼에 분을 살짝 발랐다. 손주들이 할머니 예쁘다고 할 것 같았다. 가방을 챙겼다. 과자, 과일, 지갑, 휴대폰. 현관문을 나서는데 기분이 좋았다. 택시를 불렀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오랜만에 며느리 집에 가는 거였다. 지난번에 간 게 언제였지? 2달쯤 됐나? 아파트에 도착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으로 올라갔다. 며느리네 집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맞아줬다. 응, 왔어. 나는 신발을 벗으며 안으로 들어갔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왔다. 우리 민준이, 서연이. 할머니가 과자 사왔어. 와, 손주들이 좋아했다.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줬다. 어머님 드세요. 고마워. 나는 물을 마셨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다. 곧 점심 차릴게요. 나는 손주들과 놀아줬다. 민준이가 학교 이야기를 했다. 서연이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줬다. 시간이 금방 갔다. 며느리가 식사하세요라고 불렀다. 나는 식탁으로 갔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불고기, 나물, 국. 그런데 김치가 없었다. 나는 식탁을 보며 이상했다. 김치가 없었다. 한국 밥상에 김치가 없다니.
지연아, 김치는? 아, 네. 며느리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냉장고로 갔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김치통을 하나 꺼냈다. 며느리가 식탁에 김치통을 놓았다. 뚜껑을 열었다. 안에 김치가 가득했다. 내가 담근 김치가 맞았다. 빨간 색깔, 배추 모양. 많이 먹어. 나는 말했다. 며느리가 김치를 접시에 덜어서 식탁에 놓았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다. 나는 김치를 한 점 집어 먹었다. 맛있었다. 내가 담근 김치였으니까. 지연아, 김치 맛있지? 네, 어머님. 며느리가 대답했다. 하지만 며느리는 김치를 먹지 않았다. 밥과 반찬만 먹고 있었다. 너도 김치 먹어. 내가 너 생각하고 담근 건데. 네. 며느리가 김치를 한 점 집었다. 입에 넣었다. 씹었다. 표정이 조금 굳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금방 웃으며 맛있어요. 어머님이라고 말했다. 나는 기뻤다. 며느리가 내 김치를 맛있게 먹고 있구나.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갔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거실에서 쉬세요.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서 손주들과 놀고 있었다. 민준이가 할머니 물 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 할머니가 줄게. 나는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다. 지연아, 민준이 물 줘도 되지? 네, 어머님 제가 줄게요. 아니야, 넌 설거지에 내가 챙겨줄게. 나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물병을 꺼내려고 하다가 김치통이 보였다. 아까 며느리가 꺼낸 김치통이 다시 냉장고에 들어가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다. 김치통이 4개나 있었다. 내가 준 게 4개였는데 모두 그대로 있었다. 나는 김치통을 하나 꺼내서 살짝 흔들어 봤다. 무거웠다.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며느리가 식사 때 김치통 하나를 꺼냈는데 다시 냉장고에 넣은 모양이었다. 그럼 나머지 3개는? 나는 다른 통도 하나씩 꺼내서 흔들어 봤다. 모두 무거웠다. 가득 차 있었다. 잠깐. 나는 계산을 해봤다. 내가 김치를 준 게 3주 전이었다. 며느리네 식구가 넷. 김치 4통이면 한 달 먹을 양. 그럼 지금쯤 한 통 정도는 다 먹었어야 하는데. 아니, 최소한 반은 먹었어야 하는데. 그런데 4통이 모두 가득 차 있다. 어머님 뭐 찾으세요? 며느리가 뒤에서 물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냉장고 문을 닫았다. 아, 물. 민준이 물 달라고 해서. 제가 줄게요. 며느리가 물병을 꺼내서 컵에 따랐다. 나는 거실로 돌아갔다.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했다. 며느리가 김치를 안 먹고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나는 계속 생각했다. 며느리가 김치를 안 먹고 있었다. 3주가 지났는데 김치통이 거의 그대로였다. 그럼 며느리가 전화로 맛있어요 라고 한 건 거짓말이었다. 오늘도 내 앞에서 맛있어요 라고 말했는데.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가 왜 거짓말을 했을까? 맛이 없으면 그냥 말하면 되는데. 내가 무섭나? 아니면 나한테 미안해서. 나는 머리가 아팠다. 경로당 친구들 말이 생각났다. 미자가 그랬었다. 우리 며느리는 내가 담가줘도 안 먹어. 저녁을 먹지 않았다. 밥맛이 없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다. 집중이 안 됐다. 아들한테 전화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지연이가 내 김치를 안 먹더라. 그럼 아들이 며느리를 혼낼 것 같았다. 그것도 원하는 게 아니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김치가 맛이 없었나? 너무 짰나? 아니면 너무 매웠나? 며느리 입맛에 안 맞았나? 나는 50년 넘게 김치를 담가왔는데, 경로당 친구들도 내 김치 맛있다고 했는데, 며느리가 진짜 이유를 말해줬으면 좋겠다. 맛이 없으면 없다고, 짜면 짜다고. 그럼 내가 고칠 수 있는데, 말을 안 하고 잘 먹는다고 거짓말을 하니까 나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며느리가 나한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이였으면 좋겠다. 나는 한숨을 쉬고 눈을 감았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모릅니다. 며느리가 왜 김치를 안 먹는지. 같은 순간을 이제 며느리 박지현님의 시점으로 바라봅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손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다. 지연아, 엄마가 김치 보내셨어. 또요? 나는 깜짝 놀랐다. 명절 때 김치를 받은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응, 내가 입맛 없다고 그러니까 담가주셨대. 남편이 김치통 4개를 식탁에 내려놨다. 나는 김치통을 보며 한숨이 나왔다. 시어머니 김치. 3년 전 처음 먹어봤을 때가 생각났다. 명절날 시댁에서 식사를 하는데 김치가 나왔다. 한 점 먹었다. 너무 짰다. 물을 연달아 3잔 마셨다. 시어머니가 물으셨다. 지연아, 김치 맛있지? 네, 어머님. 거짓말을 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 김치가 올 때마다 나는 고민이었다. 너무 짜서 먹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말할 수가 없었다. 일주일씩 밤낮으로 만드신 거라고 했다. 그걸 너무 짜요라고 어떻게 말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여보, 이거 어떡해. 나는 남편을 봤다. 뭐가? 나 이거 못 먹어. 너무 짜. 또?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지난번에도 그랬잖아. 알아. 그런데 어쩔 수 없잖아. 엄마한테 말해 싱겁게 달라고. 그럼 어머님이 상처받으시잖아. 나는 김치통을 냉장고에 넣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병원에 갔다. 3달 전부터 머리가 자주 아프고 어지러웠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다. 혈압을 재고 피 검사를 하고 여러 검사를 받았다.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다. 의사 선생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다. 지연 씨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150에 95입니다. 그게 심각한 건가요? 고혈압입니다. 약을 드셔야 하고 식이요법을 하셔야 해요. 식이요법이요? 저염식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이하로 줄이세요. 5g이 어느 정도인가요? 김치 한 조각에도 1g 이상 들어있어요. 찌개, 국, 젓갈, 장아찌 이런 거 다 피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요? 뇌졸중 위험이 있습니다. 지금 혈압이 상당히 높은 상태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멍했다. 뇌졸중, 저염식, 김치를 먹으면 안 된다. 찌개도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집에는 시어머니가 보내신 김치가 4통이나 있다. 나는 냉장고를 열고 김치통을 봤다.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먹어? 저녁에 남편이 퇴근했다. 여보, 나 병원 다녀왔어. 뭐래? 고혈압이래. 약 먹고 저염식 하래. 저염식? 그럼 김치 못 먹는다는 거야? 응. 의사 선생님이 김치 한 조각에도 소금이 많다고. 나는 냉장고를 가리켰다. 어머니 김치 어떡해.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한테 말해야겠다. 뭐라고? 당신이 고혈압이라 저염식해야 한다고 그래서 김치를 못 먹는다고.
안 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일주일씩 만드신 건데. 그래도 말은 해야지 안 그러면 엄마가 계속 보내실 텐데. 그냥 우리끼리 해결하자.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말자. 어떻게 해결해? 당신이랑 애들이 먹어. 남편이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하나 꺼냈다. 뚜껑을 열고 김치를 하나 집어 먹었다. 짜다 엄마 김치가 요즘 들어 더 짜졌네. 남편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러게 나도 못 먹겠어. 애들도 못 먹겠는데. 남편이 김치를 뱉어냈다. 그럼 어떡해. 4통이나 있는데. 모르겠어. 일단 냉장고에 놔두자. 나는 김치통을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하지만 마음이 불편했다. 이틀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지연아, 나야.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김치 받았지? 네, 받았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했다. 맛있어? 아직 못 먹어봤어요. 오늘 저녁에 먹어볼게요. 거짓말이었다. 그래, 맛있게 먹어. 오래 두면 쉬어지니까 빨리 먹어.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죄책감이 들었다. 시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다. 아직 못 먹어봤다고. 사실은 한 입 먹어보고 너무 짜서 못 먹기로 했는데. 저녁에 남편이 물었다. 엄마한테 전화 왔어? 응. 김치 맛있냐고. 뭐라고 했어? 아직 안 먹어봤다고. 오늘 먹어본다고. 거짓말했네. 어쩔 수 없잖아. 못 먹는다고 어떻게 말해.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시어머니한테서 또 전화가 왔다. 지연아, 김치 맛있어? 네, 맛있어요. 또 거짓말을 했다. 목소리를 밝게 해서. 시어머니가 기뻐하시는 게 느껴졌다. 다행이다. 많이 먹어. 손주들도 잘 먹이고.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 4통이 그대로 있었다. 하나도 줄지 않았다. 나는 김치통을 보며 죄책감에 눌렸다. 시어머니한테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2주일이 더 지났다. 남편이 말했다. 지연아, 이번 일요일에 엄마 초대하자. 왜 갑자기?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그래. 그리고 엄마도 오랜만에 뵙고 싶고. 알았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걱정이 됐다. 토요일 나는 장을 봤다. 불고기 재료, 나물 재료, 과일. 그리고 김치도 샀다. 마트에서 파는 저염 김치. 싱거웠지만 내 건강에는 이게 나았다. 집에 돌아와서 저염 김치를 냉장고에 넣었다. 시어머니 김치통 옆에. 일요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다. 불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무쳤다. 국을 끓이고 밥을 지었다. 그리고 고민했다. 김치는 어떤 걸 내놓지? 시어머니 김치를 내놓으면 시어머니가 기뻐하실 텐데. 하지만 나는 못 먹는데. 결국 나는 결정했다. 시어머니 김치를 내놓자. 시어머니 앞에서 한 점 정도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짜더라도 참고 먹자. 시어머니를 위해서. 나는 시어머니 김치통을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비해뒀다. 12시쯤 시어머니가 오셨다.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님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나는 웃으며 맞았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손주들이 달려갔다. 할머니, 시어머니가 손주들을 안으시며 웃으셨다. 점심시간이 됐다. 나는 음식을 식탁에 차렸다. 불고기, 나물, 국. 그런데 김치를 깜빡했다. 부엌에 두고 왔다. 식사하세요. 나는 가족들을 불렀다. 시어머니와 남편, 아이들이 식탁에 앉았다. 나도 앉았다. 지연아, 김치는? 아, 네. 나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다. 지금 가져올게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다. 시어머니 김치통과 내가 산 저염 김치가 나란히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어느 걸 가져가지. 결국 시어머니 김치통을 꺼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시어머니 김치를 먹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식탁에 가져가서 뚜껑을 열었다. 빨간 김치가 가득 차 있었다. 많이 드세요. 나는 김치를 접시에 덜어서 식탁에 놓았다. 식사가 시작됐다. 시어머니가 김치를 한 점 드셨다. 지연아, 김치 맛있지? 네, 어머님. 나는 대답하고 김치를 한 점 집었다. 입에 넣고 씹었다. 짠맛이 확 올라왔지만 참았다. 표정을 굳히지 않으려고 애썼다. 맛있어요, 어머님. 웃으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기뻐하셨다. 나는 김치를 삼켰다. 목이 타서 물을 마셨다. 더 이상은 못 먹을 것 같았다. 나는 밥과 반찬만 먹었다. 시어머니가 나를 쳐다보시는 게 느껴졌다. 하지만 김치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다. 식사가 끝났다. 나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어머님. 거실에서 쉬세요. 그래. 시어머니가 거실로 가셨고 혼자 설거지를 했다. 접시를 씻고 냄비를 닦았다. 김치통도 씻어서 다시 냉장고에 넣었다. 그런데 냉장고 안이 걱정됐다. 시어머니가 혹시 냉장고를 열어보시면 어떡하지? 김치통이 4개나 그대로 있는 걸 보시면. 나는 불안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다. 지연아, 민준이 물 달래. 네, 제가 줄게요. 나는 냉장고로 갔다. 손을 뻗으려는데 시어머니가 먼저 문을 여셨다. 내가 줄게. 시어머니가 물병을 꺼내려고 냉장고 안을 보셨다. 그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김치통이 4통 다 시어머니 눈에 들어왔을 것이다. 시어머니가 잠시 멈추셨다. 냉장고 안을 계속 보고 계셨다. 제가 줄게요, 어머님. 나는 얼른 물병을 꺼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냉장고 문을 닫으셨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다시 가셨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어머니가 보셨다. 김치통이 4개 다 가득 차 있는 걸. 3주가 지났는데도 시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두려웠다. 시어머니가 집에 가시겠다고 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나는 배웅했다. 문을 닫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남편이 물었다. 왜 그래? 여보, 어머니가 냉장고 보셨어. 뭘? 김치통. 4개 다. 그래서 다 가득 차 있는 거 보셨을 거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그게 더 무서워. 나는 불안했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설명해. 뭐라고 설명해? 어머니 김치가 너무 짜서 못 먹는다고.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그래도 진실을 말해야지. 내가 고혈압이라 저염식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눈물이 났다. 어머니가 일주일씩 만드신 건데 내가 하나도 안 먹었어. 어머니가 얼마나 서운하시겠어. 밤이 됐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시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다. 냉장고 앞에서 멈춰 계시던 모습.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던 모습. 시어머니가 나한테 실망하셨을 것 같았다. 나는 나쁜 며느리였다. 시어머니 정성을 거절한 며느리. 다음 날 아침 나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다. 어머님, 어제 다녀가셔서 감사했습니다.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음에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전송했다. 하지만 답장이 없었다. 나는 하루 종일 핸드폰을 확인했다.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연락은 없었다.
나는 냉장고를 열었다. 김치통이 4통 다 그대로 있었다. 나는 김치통을 보며 눈물이 났다.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설명해야 하지? 어떻게 말해야 시어머니가 이해해 주실까? 나는 여전히 답을 모르고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마음이 더 이해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